안녕하십니까, 박찬호입니다. 한동안 제가 못 찾아뵀어요. 한동안 다쳐서 입원도 했었고 또 이제 사무실 보시면 배경 바뀌었죠. 사무실 이사했어요. 좀 강남 가까운 삼성역 쪽으로 하여간에. 그래서 좀 늦었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확실히 항상 자료를 좀 워낙 말도 빠르고 거기 있어서 자료를 잘 만들어 보려 하는데 그러다 보면 그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좀 제가 게을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기사, 정말로 기사 위주로. 근데 기사들 이제 여러 기자님들이, 훌륭한 기자님들이 풀어놓은 거에 좀 더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저는 좀 다르게 이게 보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재밌게 풀어볼까 해요. 우선 기사들을. 다른 건 뭐 따로 정책 푸는 건 풀고. 하여간에 오랜만에 뭐 빨리 해보죠. 해보면 오늘 기사는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얼마 한 일주일 전 기사인가? 그런데 이제 보시면 하나는 도쿄에도 빈집 90만 채, 유령주택 대도시까지 번지나라는 기사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같은 도쿄인데 이거는 이제 한 3일 전이 9월 20일 기사인데 아시아 부호들 도쿄 도심 고급 멘션 싹쓸이. 사실은 같은 도쿄란 단어가 들어갔는데 어감은 전혀 다른 느낌이죠. 달라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풀어볼 건데 제가 여기를 가지고 이렇게 스크롤해서 보면 정신없죠. 이렇게 안 하고 중요 부분만 제가 좀 따서 PPT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기사 이 제목 보이는데 꼭 들어가서 한번 직접 보세요. 유용하고 되게 잘 써놓으신 것 같아요. 보실 이유가 돼요. 두 기사 잘 보셨으면 하고 하나는 이제 중앙일보고 하나는 이제 연합뉴스인데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우선 저는 이제 PPT 띄워서 PPT 띄워서 얘기하는 게 맞겠죠. 띄워서 보고요. 자, 조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찬희 뉴스 다시 짚어보기라고 우선 가칭 정했고요. 우선 넘어가면 자, 그래서 오늘 뉴스 이슈는 제목 아까 보신 대로 도쿄에도 빈집 90만 채, 유령주택. 되게 무서워요. 단어 표현이. 대도시까지 번지나. 여기서 사실 도쿄의 도, 여기서 뒤에 보면 대도시까지 번져 나왔듯이 이게 뭐냐면 여기서 도쿄는 서울로 말하면 경기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도쿄, 도. 보통 이제 우리가 도쿄를 표현할 때 사람들이 서울은 이제 기사를 볼 때 보면 서울, 경기도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구분이 쉬운데 일본 쪽으로 얘기할 때 보통 도쿄도 안에 또 도쿄 이렇게 특별자치구 세계 23개가 있거든요. 특수구청. 특별시 개념이 23개가 있는데 그 부가 우리가 이제 퉁쳐서 얘기해 보니까 도쿄 이렇게 하면 그 기사를 읽을 때 잘못 읽을 때가 많은데 여기서 말한 도쿄에도 빈집 90만 채라는 개념은 우리말로 하면 경기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경기도. 그래서 그래야지 문맥이 좀 맞아 들어가잖아요. 도쿄에도 빈집 90만 채, 유령주택 뒷부분 대도시까지 번지나. 도쿄가 대도시인데 우리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번지가 되려면 경기도에서 넘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이 뉴스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 다른 가는 아시아 부호들 도쿄 도심 고급 맨션 싹쓸이. 되게 제목만 봐서는 딱 부딪히지 않나요, 뭐가? 부딪히는 기사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뭐 기사가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럴 능력도 안 되고 우리가 보는 것 중에 이건 좀 이렇게 다르게 보면 어떨까? 여러분이 어떤 자산 운영이나 특히 자산 방어 측면에서 요즘에 더군다나 참 두려움이 커가는 시대죠. 커가고 은행에 돈 넣어놨는데 얼마 전 뭐 모은행 상품에서 보면 정말 완전히 쫄딱 거지가 되는 상황 그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되게 두려워요. 뭐 할 데가 없고 근데 뭐 건강한데 돈을 굴려야 되고 그래서 어떤 시각적 측면에서 이제 안전하게 좀 불려본다는 생각이니까 한번 그런 두려운 시대에 한번 기사를 좀 풀어볼게요. 도움되라시라고 뭐 딱 맞는 건 아니에요. 자 보시면 참 오랜만에 하니까 말 나오서네. 하나는 9월 23일 날 기사고요. 하나는 9월 20일 아래쪽에 한 3일 빨라요. 최근 기사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우선은 아주 암울한 기사죠. 도쿄의 빈집 90만 채. 이 기사에 가지고 좀 한번 주요 부분 따서 한번 볼게요. 우선 단어 와닿는 기사는 빈집 90만 채. 엄청난 숫자죠. 90만 호. 와, 엄청납니다. 자, 여기서 기사를 일부를 땄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표시한 부분 저 부분인데 잘 안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2033년에 어떻게 되냐? 앞으로 한 15년? 일본 15년 정도 뒤 많이 남은 것도 같은데 뭐 아주 많이 남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 빈집이 30%래요. 숫자로 보여드려야 되겠네. 숫자로 2천만 채. 앞 페이지에서는 저희가 아까 90만 원을 얘기했는데 이건 이제 일본 전국적인 얘기겠지만 몇만 채? 2천만 채. 한국의 집 숫자 한번 따져보세요.
뭐 이건 뭐 여기서 이거 알려는데 최소한 공부하셔야 되니까 한번 통계청이나 기사 한번 검색해 우리의 집이 얼마인지 아니면 수도권의 집이 얼마인지 아니면 일본도 쉬워요. 도쿄도 일본 통계청도 일본 들어가 볼 수 있어요. 구글에 번역 프로그램 쓰면서 들어가기 시작하면 충분히 들어가서 볼 수 있거든요. 보시면 저 2천만 채에 와닿는 의미가 얼마나 강력한 건지 되게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면 집값 일본은 집값 앞으로 다 조전박살 15년 뒤에 뭐 이 얘기인가요?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 하는 거죠. 근대에서 뭐 폭등한다. 그 얘기도 아니었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아니니까 뭐 이상한 쪽으로 보지 마세요. 자, 하여간 계속 보죠. 이거 기사 봐야 될 기사니까.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보지만 2천만 채가 주요 포인트 머리 남아 두시고요. 보시면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이 부분에서 40년이 넘는 맨션 임대 비율, 그러니까 빈집이 많은 이유, 뭐 어떤 특히 아파트 문화라기보다는 맨션이라는 어떤 주택 문화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이유를 쓴 거죠. 임대 비율 20% 이상이고 공실 26%. 오래된 맨션일수록 소유자의 행방도 모르는 데가 있대요. 소유자하고 연락이 안 닿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한국하고 좀 안 맞아요. 우리는 소유자하고 연락 안 닿는다? 많지 않죠? 찾아가죠. 어떻게든. 우리 한국은 뭐 조상님 땅 찾기도 알아서 정보에서 해주는데 저거 우리가 맞지는 않는 편인데 일본의 문화에서 나오는 특성이니까 보세요. 보시고 약간 다른데 하여간에 어떤 이유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관리의식 맨션들이 관리의식이 희박하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맨션이니까 우리처럼 대규모 아파트 뭐 몇백 세대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그냥 쉽게 연립빌라 생각하시면 돼요. 연립빌라인데 한 20세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한 서너 세대 연락 안 돼. 갑자기 집이 오래돼 비었어. 그럴 때 이제 이 전체 집이랑 관리. 미리 얘기하지만 일본은 요즘에 사회 문제, 주택에서 가장 문제는 수선 충당금 문제였거든요. 예전에도 제가 일본 빈집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일본의 빈집에는 이유가 있다. 무작정 뭐 공급 많이 하고 인구 줄어서 빈집이 많아져요. 라는 얘기는 너무나 단순히 말하는 코미디다. 그래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어떤 거는 이제 오늘 또 영향 받겠죠. 비슷하게 면면도 있으니까 보시고요. 자, 하여간에 보시면 관리의식이 대단히 희박해졌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아까 그런 빌라의 경우 보시면 되고 또 다른 건 뭐냐면 이제 사실은 이제 상속 문제예요. 그러니까 상속 처분도 되지 않는 사례도 많다.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보시면 맨션 상속받아도 그 집에 사는 자연세는 매우 적다. 그러니까 부모님 집이 맨션을 상속받아도 그게 거기 살지 않고 자기 주거지 이미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수선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대로 둔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치된 경우가 있다. 사실 더 심한 이유는 뒤에서 풀어드릴게요. 얘기할게요. 그래서 사실 상속 문제도 받아도 의외로 그걸 활용하는 게 아니라 두고 있다. 한국 같으면 야, 저 임대 놓으면 되잖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약간 달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좀 더 그러게 다음 편 좀 풀게요 제가. 그럼 보고 자 계속 나가 볼게요. 맨션의 소유자 고유 수선비 이게 계속니까 고액의 수선비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충당할 수선도 해치 못하고 노후화되는 폐허 맨션이 대거 출현하고 있다. 그래서 진짜 이 고액 수선비 노후화 이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이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월세 뭔 소리인지 감 잡으세요. 월세가 제일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자 한국으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 살기 좋은 우리나라 뭐 요즘에 제가 이 말하면 요즘에 힘들다고 모르는데 그래도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예요. 제가 회사 생활을 외국 기업에서 정말 많이 다녀봐서 어느 정도 느끼지만 정말 대한민국 좋은 나라예요. 자 어쨌든 간에 월세가 무슨 말이 나는 거냐면 우리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번 보시면 우리가 전세로 집을 놓을 때하고 그걸 생각해보세요. 월세로 놓을 때 어떤 수선 문제에서 우리 전세는 대략적으로 웬만한 거 아니면 그냥 다 살죠. 세입자들이. 월세는 돈이 녹아나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세입자 요구하는 게 많죠. 일본에 전세 제도가 있나요? 당연히 없죠. 없어요. 그래서 아까 부모한테 상속을 받아도 부모가 오래 사시다가 여러 가지 이제 그냥 대충 사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더군다나 이제 한국은 우리 집 수선 문제에서 좀 한국이 더 살기 노후된 집 보면 더 살기 나은 편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같은 몇십 년 된 집도
한국의 이제 그 온돌 문화 무슨 말이냐면 집이 노후되면 우리가 이제 고칠 때가 하나씩 나오죠. 나오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닥이 온돌 문화죠. 그래서 사실은 집이 다 망가지다 보면 이 보일러 고장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어쩔 손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일본 바닥 다다미 일본 여행 가서 보시 아시죠? 요즘에 안 가시지만 일본의 온돌 문화 아니죠. 즉 공기를 데우는 거죠. 서양처럼.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집을 자주 이용해서 고쳐야 할 이유가 우리 한국이 많아요. 한국 주택 구조가 더 많은 거예요. 사실은. 일단 바닥 문제 때문에. 따뜻해. 우리는 바닥 안 따뜻하면 찬데 못 자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서 집도 노후와 이런 자주 뭐 손댈 할 이유도 한국이 더 많은 거였고 중요한 건 한국은 전세제도라는 제도가 있어서 부모가 상속받고 뭐건 집을 많이 안 고쳐도 전세상에 놓으면 돼요. 우리 보통 이제 LH에 사는 전국 임대주택 보면 전설 있잖아요. 임대로는 다 나간다 어디든 간에 매매가 안 될 뿐이지. 근데 그게 대부분 이제 전세 아니면 반전세 이렇게 나가는 건데 일본은 철저히 월세 문화잖아요. 예. 즉 수선해주지 않으면 집을 임대 놓을 수 있다?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상속을 받아도 그 문제가 있는 거고 우리가 어떤 거를 같이 일부 살다가 내가 관리를 대신 위임받고 있는 집도 집이 주인이 아파서 뭐 독신이든 뭐 자식하고 연대가 끊겼던 뭔가 해주고 싶어도 임대를 놔서 그 돈을 굴려주고 싶은데 여기는 먼저 뭐 해야 된다? 고쳐야 된다. 왜? 거기는 월세. 그래서 수선비하고 저 노 문제가 이 겹쳐지면 대단히 문제가 심각해져서 우량 지역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지역에도 불구하고 저 문화는 고쳐야 돼요. 그래서 좋은 지역에도 불구하고 빈집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말이 집이 너무나 충분해서 빈집이 나온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빈집의 사유가 달라요. 이거는. 항상 그 얘기고요. 좀 가볼게요.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한 건 이제 이 빈집이 됐을 때 어떤 이런 집이 많아졌을 때 어느 지역에 슬럼마를 얘기하는 거죠. 빈집 불법지대 이런 개념. 그래서 여기도 되면 이제 주거 안전지대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외국 영화 많이 보시면 뭐 그게 느끼신 거 없어요? 보면 이제 뭐 핵전쟁이라든가 뭘 빡 터지면 이 도시의 어떤 군락 단위로 딱 자기들이 방어 안전지대를 만들어서 살아남죠. 사실은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 주위에 집이 한 100호가 있는데 이 집, 저 집, 저 집 빈집이 생기기 시작해요. 저녁에 무섭지 않을까요? 우범지대라 그러죠. 치안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자, 그럴 때 그 사람이 그대로 거기 사나요? 아니면 이동을 할까요? 단순히 뭐 우리 집 아파트가 치안이 좋네 이걸 말고요. 지역적 개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에서 이동이 생기다 이거죠. 보통 부동산은 항상 제가 하는 말이지만 이동이 이슈예요. 이동. 어떤 좋은 이슈든 나쁜 이슈든 그래서 사람이 이쪽으로 들어오느냐 나가느냐 아니면 어디로 가느냐라는 이동. 그게 이제 키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빈집의 요인도 우리가 판단할 건 무엇이다? 그 사이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어떤 이동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아니면 이동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근데 저쪽에서 이제 우범지대는 말은 안전지대를 찾게 되겠죠. 그래서 빈집의 증가는 자 주택의 가격 안정을 시킨다 이런 개념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건 좀 약간 달라진데요. 예시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대부분 빈집의 증가를 가지고 우리가 주택가격만 얘기하니까 제가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질문이 모든 지역에서 아니라 이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아까 말 왜냐하면 빈집의 증가는 어떤 흐름을 만들 거고 그러면 죽는 지역 또 다른 죽는 지역과 사는 지역을 만들어낼게 될 거예요. 그 의미를 제가 설명하려고 했는데 수가 너무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페이지를 자세히 보시면 다시 제가 돌아가 보면 뒤로 돌리면 이거죠. 빈집의 증가를 가지고 무조건 사람들은 주택 가격의 안정만을 가지고 얘기해요. 근데 질문 던지면 이게 모든 지역에서 안정을 말하느냐고 왜 질문 던지냐면 아까 말대로 제가 뭐죠? 흐름. 결론은 이 흐름을 만들어서 어느 지역은 오히려 집중을 더 시킬 수도 있다 이거죠. 왜? 사람은 어떤 불안 요소를 만들고 움직이게 돼 있어요.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떠나게 되면서 더 많이 되면 여기는 정말로 뭐 슬럼화 될 것이고, 이쪽으로 안전지대라는 지역이 어떤 개념에서 안전지대인지 뭐 자산 구조에서 안전지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치안 문제 안전지대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의미에서 되면 그 지역은 오히려 더 밀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빈집에 대한 판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장기적 흐름에서. 하여간에 빈집이 이렇게 많아진다는데 2천만 채. 아까 이제 기사 다른 기사를 좀 봤으면 해요. 근데 이 기사는 뭐죠? 야, 뭐 아시아 부호들 도쿄 고급 맨션 싹쓸이래. 고급 맨션. 보지도 않고 구매. 아까 전 기사는 우리 그랬잖아요. 2천만 채. 앞으로 15년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최소한 15년 아니 10년 뒤로 하기도 상당히 많은 숫자일 것 같은데 보지도 않고 즉석 구매를 할 정도의 지금 도쿄 상황.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도쿄 도심 가격은 떨어지지도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식 표현. 이거는 이제 도쿄의 어떤 관계자가 말을 했겠죠. 좀 더 보시자고요. 근데 이유가 좀 달라요. 이유가 뭐냐면 기사를 하다 보면 결론은 여기서 말하는 건 수요가 국내만은 아니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즉 이 기사에서 쭉 보다 보면 끝까지 가장 느끼는 거냐면 주택의 수요가 우리가 말하는 주거 뭐 아니면 단순 주거 뭐 그냥 1인 주거 또는 투자 꼭 이 이유만 되는 건 아니고, 또 세 번째 꼭 내국인 그것도 아니라 이거죠. 얼마 전에 우리가 뭐 사례로 우리나라에서도 제주도 뭐 중국만 많이 왔는데 사실은 동남아 전체에서 우리가 요즘에 뭐 우리나라도 뭐 베트남 투자도 많이 하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한번 베트남 우리가 다른 데 있죠. 토지 소유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상권하고. 근데 뭐 하여간에 그거는 찾아보세요 한번. 나 꼭 권하고 싶어요. 동남아에서 외국인이 어떤 부동산을 소유했을 때 완벽한 소유권을 지닐 수 있는 정부의 컨트롤을 받지 않고 어느 나라가 있는지, 많은지 적은지 한번 알아보세요. 되게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기사에서 말하는 뭐냐면 의외로 다른 시각을 보여줬죠. 뭐라? 수요는 내국인만이 아니다. 수요는 내국인만이 아니다. 수요는 해외도 있다. 이제 이거거든요. 사실은 저도 보면, 근데 여기 보면 정말 짜증나는 게 이거예요. 이 단어였어요. 저는 제일 무서운 단어 중에 하나죠. 주거 안정이 와야 되고 뭐 하는데 투자 목적이 아닌 구매, 이게 무슨 개 씨달아 먹는 소리야 할 정도로 저건 정말 짜증나는 소리거든요. 그럼 쟤는 왜 사? 그럼 쟤는 투자 목적 아니니까 가격 변동에서 별 영향을 안 받아요. 좀 떨어져도 오케이, 올라도 오케이. 근데 저런 말이 많아지면 가격이 잘 안 떨어지죠. 왜? 내가 여유 있어서 돈이 남아 돌아서, 요즘처럼 은행에 돈 넣기도 무서운 시대가 돼서, 너무 변화 빨라서 그냥 가격은 유지할 것 같으니 큰 소리 안 날 것 같으니까 이러기 시작하면 이게 돈 많은 사람들 유지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서민은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그건 이제 다음에 자세히 풀게요. 풀고 오늘 오랜만에 하니까 잘 안 되네. 하여간에요. 그래서 진짜 부유층의 구매, 이게 사실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그들만 리그로 만들어 버리는 거. 즉 어떤 지역에 어떤 특정화된 주거 상품을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의 위주로 돌아가면 그것처럼 무서운 건 없어요. 사실은 서울이 그렇게 다 돼버릴까 겁날 정도로. 뭔지 아시죠? 그렇게 꼭 되지만 않을 것 같고, 일부 테마도 좀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그거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하실, 예전에 분양가 상한제 막 얘기 나왔을 때 시리즈로 한 5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런 흐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풀어서 올릴 거예요. 다음 주에. 그때 보시고요. 죄송해요. 드럼 나온다. 하여간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어떤 이유냐 봤더니 뭐 출장 여행할 때, 유학중 자녀. 제일 짜증나는 거, 자랑할 목적도 있대요. 짜증난다. 그래서 구매 목적이 되게 다양화된다 이거죠. 즉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수요만 있는 게 아니란 거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은행 이자가 의미 없을 때, 제가 아까 계속 얘기하죠. 은행이 요즘에 좀 더 이거 더 얘기하면 이런 거거든요. 은행이 요즘에 우리나라 은행들이고 전 세계 은행, 전 세계 큰 돈들이 돈 굴릴 걸 찾아 헤매요. 이거 되게 불안한 거거든요. 제가 왜 불안하다 할까요?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내가 돈 굴릴 때 찾아 헤맬 때 우리가 뭘 당하죠? 사기를 당하기 쉽죠. 대단히 쉽죠. 왜? 그만큼 수익을 내기 힘들다는 현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유혹되기 쉬운 거고. 자,
그래서 불안하죠. 큰돈 다를까 똑같은 은행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고. 그래서 다양한 수요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부동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돈을 놔도 이자 붙고 세금 떼고 했더니 뭐 큰 의미가 없어. 거기서 무슨 상품 막 들어가겠는데 불안해. 잘 모르는 상품 투자하는 거고 해외에도 투자하는데 불안한 거죠. 이런 사태 터질수록. 또 은행은 은행대로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큰 돈끼리. 거기는 똑같은 입장이 돼요. 이건 일반 소비자처럼.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되는 거죠. 다양한 수요에 아까 도쿄부동산처럼 오를 필요까지 없어.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그러면 이제 매수세가 형성이 되는 거죠. 다른 형수. 그래서 이제 겁이 나는 거고요. 제일 이제 이 기사에서 황당했던 건 아니 황당이 아니라 했던 건 저는 이 단어였어요. 텍스 헤븐이 아니라 세이프 헤븐. 예전에 우리가 보통 어디 투자나 뭐 이렇게 자유 뭐 이렇게 경제 구역 해갖고 투자를 받을 때 해외에서 어디 무슨 제도 유명 무슨 영화 나오는 무슨 제도 이런 거 있죠. 거기도 보면 텍스 문제에서 가장 이슈였죠. 세금 문제. 근데 지금 이 단어 뭐였죠? 텍스 헤븐이 아니고 세이프 헤븐. 돈 쪽으로 큰 이득의 관심이 없다는 거고 안전하다면 물론 그 안전의 의미가 여기서 말한 건 치안의 문제는 아니에요. 어떤 안전 자산 개념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제일 짜증나는 단어예요. 그게. 그래서 이런 가격이 문제가 없고 진짜로 이거 진짜로 이제 그들만 우리가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에서 보면 사실은 그 얘기가 계속 많이 나와요. 뭐 도쿄 안전처니까 그 우리 제주도 도민들이 뭐 몇 년 전에 작년 재작년에 말 많이 했던 거 많이 오를 때 제주도 도민들이 힘들어했죠. 물가도 오르고 주택 임대 가격 다 오르니까 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쿄 도민들이 되게 싫어하죠. 근데 이걸 무작정 낮춰질 것 같느냐? 아까 전 기사 보셨죠? 분명히 2천만 채가 될 거라니까 일본 내 전체 빈집이 앞으로 10몇 년 안에 이미 도쿄도 경기도 같은 경우는 90만 채. 도쿄 시내 특별구 안에도 한 중심에도 빈집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유에서. 그런데 또 어떤 품목은 대단히 막 맷집당하고 있죠. 물론 이게 뭐 1, 2년 상황이다 이런 기사 내용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 말을 다 하는 이유는 자 이거예요. 사실은 오늘 마무리하면 이거예요. 요즘에 어떤 분들 보면 오를 거다, 떨어질 거다, 어떻다 장기적으로 자기 테마나 지역적 특성이나 이런 걸 안 보고 너무나 극과 극으로 달리는 어떤 거에 보고 계시는 게 많아요. 위험해요. 정말 위험해요. 부동산 한쪽으로만 간 적도 없고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맞이할 지금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맞이할 어떤 사회적 트렌드 변화가 너무나 다양하고 강하게 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거를 과거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맹신해서 이거야! 뭐 스스로 칼박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양쪽의 소리를 다 차분히 듣고 판단하시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또 다른 건 뭐냐면 부동산 투자 포인트는 항상 변해요. 항상 변하니까 제발 고정되어 있는 지식 갖고 움직이지 말라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미 화석이 된 지식을 가지고 화석 지식 가지고 변화, 말랑말랑하고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그 시장을 접근하지 마시라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오랜만에 쓸데없이 많은 얘기를 떠들다 보니까 힘드네요 진짜 오랜만이니까. 근데 오랜만에 사무실 넘겼고요. 하여간에 앞으로 자주 뵐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로. 덕분에 준비는 많이 해놨어요. 이거 자료. 그래서 오늘 재밌었으면 하고요. 이건 금방 올릴 거고 자주 찾아뵐게요. 그리고 곧 규칙적으로 올릴 거예요. 이번에 또 지킬려나? 지킬게요. 하여간 감사합니다.